안녕하십니까. 조상규 변호사와 함께하는 상속증여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미난 세대를 생략한 상속, 세대를 생략한 증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대습상속의 구조는 이제 설명을 다 드렸는데, 이 세대가 생략되면 국세청이 우리를 가만두겠어요? 아니, 상속을 2번 하는데 2번 받아 먹을 수 있는데 한 번밖에 못 받아 먹는데 국세청이 가만히 있다? 아니죠. 할증가세를 때려버립니다. 30%, 40% 할증가세를 때려버려요. 그게 바로 세대생략 증여, 세대생략 상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가 2번 상속세를 내더라도 좀 상속세를 계산해 보면 뭔가 더 상속세가 작게 나올 수 있다. 아니면 한 번에 그냥 바로 손자한테 내려주면서 30% 할증을 붙이더라도 이게 훨씬 더 세금이 적게 나올 수 있다. 근데 어떤 게 무조건 적게 나온다라고 천편일률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매번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대신 이 구조는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선택의 여지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세대 생략 상속의 경우에는 30%에 해당하는 할증가세가 붙습니다. 대신 여기는 상속 재산이 20억을 초과하잖아요. 20억을 초과하면 40%라는 세대 생략 상속, 세대 생략 증여도 똑같거든요. 증여의 할증가세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전략을 잘 짜야 되는데, 여기 이제 남편이 있고 요 아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아들이 있고 딸이 있죠. 근데 아들이 며느리랑 결혼을 해가지고 여기에 누가 그냥 손자 하나 할까요? 손자 딸, 손녀가 예쁜 손녀가 있어. 근데 아들은 꼴보기 싫어. 말도 안 들어. 맨날 그냥 오락이나 하고 뭐 직장도 몇몇지 않아. 근데 손녀는 보니까 이게 대성부른 나무가 떡잎이 알아본다고 이게 알아보겠거든. 이 공부도 잘하고 똘똘해. 그래서 이제 남편이 돌아가셔야 돼. 이제 한 90세 정도에 보니까 얘가 이제 60세야. 근데 여기는 이제 30세야. 대부분 한 세대가 한 30살 정도죠. 예, 그래서 90세, 60세, 30세야. 근데 얘 30세라는 게 무슨 말이야? 이미 대학 졸업해서 직장 다니고 이제 사업을 하나쯤 해보고 싶은, 아니면 대학원에서 박사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잖아. 그러니까 손녀가 이 대성부른 나무거든. 그러니까 한 세대 주고 또 한 세대 주면 뭐야? 상속세를 한 번 내고 또 두 번째 또 내야 되잖아요. 이게 그냥 정상적인 상속세 구조잖아요. 근데 여기를 생각해버려. 어떻게 준다? 바로 며느리 싫어. 자, 며느리는 싫어요. 자, 그래서 남편에서 바로 손녀로 세대 생략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30%가 할증가세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30% 할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더 효과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의 문제인데, 만약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습상속을, 이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들이 벌써 이 사망하고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그 상속분, 아들의 상속분 중에 일부가 손녀한테 바로 간다 그랬죠. 이게 뭐야? 대습상속이랬죠. 대습상속은 사실 딸이 원한 게 아니잖아. 그럼 얘네들이 원한 게 아니잖아. 아니, 아들이 이미 죽고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법적으로 대습상속이 이루어지도록 된 거죠. 그래서 대습상속은 뭐가 있냐면 할증이 없어요. 이게 할증가세가 없어. 이게 우리가 임의로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세대를 한 번, 2번 안 하고 그냥 바로 생략해서 줄게요라고 우리가 임의로 선택했을 때만 30% 내지는 40%의 할증가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슈 하나가 또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왜? 여기 대습상속이 되면 할증이 안 붙고, 근데 대습상속이 반드시 아들이 죽어야지만 대습상속이 되는 게 아니라 결격이 돼도 대습상속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세대 생략 상속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남편, 이 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에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되는 건데요. 그러면
세대 생략 상속을 하는 방식이 뭐예요? 아버지,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한다? 유언을 해놓으면 되죠. 유언, 유증. 야, 나는 우리 아들 살아있어도 우리 손녀한테 바로 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아들한테 주지 말고 손녀한테 줘버려. 이렇게 유증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있습니다. 포기. 이게 뭐예요? 이 1순위 상속인들이 모조리 다 포기해서 2순위한테 가게 되면 그것도 세대 생략 상속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순위가 모조리 다 포기하는 경우. 근데 이거 하려면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포기하면 나머지 2순위들이 가져가니까요. 1순위 전부 다가 포기해야 어디로 가죠? 2순위한테 가죠. 그러니까 2순위한테 가고 뭐 근데 받아야 될 사람이 3순위다. 그럼 2순위도 다 포기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기라는 것은 상당히 세대 생략 상속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방식이 아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유증으로 간다. 그러니까 유증은 뭐예요? 그냥 사전 증여하고 차이점을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요. 이거 그냥 준다는 사전 증여잖아요. 이게 유증이잖아요. 지난번에 설명드렸지 뭐예요? 유증은 유언으로 증여를 하는 거고 사전 증여는 내가 살아 생전에 증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증여도 되니까 대부분 유증보다는 사전 증여를 많이 이용하시겠죠. 유증은 뭐가 딸려 있냐면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여기가 유언으로 하는 증여잖아요. 이 유언이 상당히 요식행위고 힘들어요. 그래서 유언의 방식 그리고 유언에 딸려있는 모든 이슈들을 다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 증여는 뭐예요? 증여세 이슈, 증여에 대한 이슈 검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대 생략 지금 뭘 한 거죠? 증여를 한 거죠. 세대 생략 증여를 했어요. 세대 생략 증여를 하면 세대 생략 할증이 붙죠. 똑같이 30%다. 다만 이게 세대 생략 증여가 일어나는 경우에 이게 누구예요? 상속인이에요? 상속인 아니죠. 1순위 상속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에 대한 사전 증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속인들하고 사이에 싸움이 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여보 왜 이거를 갖다가 손이한테 바로 줘요 이걸. 그죠? 그리고 왜 내 것까지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 중에 상당 재산을 줘버렸어. 그러니까 아내하고 딸이 그 다음에 아들이 가져야 될 상속분 있잖아요. 그거를 초과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차피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류분이라는 거 설명을 나중에 한참 많이 드릴 텐데 이 중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뭐예요? 7분의 1은 보장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7분의 1까지는 유류분이라는 게 발생해요. 7분의 1 유류분. 그다음에 7분의 얼마? 1.5. 요 유류분이에요. 그다음에 아들도 7분의 1. 이 유류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3자한테 얘네들 거를 침범해서 이거 다 합치면 뭐예요? 1.5니까 2, 3.5죠. 3.5를 넘어가는 거. 3.5를 넘어가는 것만큼 손녀한테 줘버렸다. 그럼 뭐예요? 뭐 한 4, 5, 아니 다 줘버렸다. 7을 다 줘버렸어. 그러면은 이분들의 3.5를 침해한 사전 증여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3자한테 사전 증여를 한 거는요. 이게 증여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가고 나면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안 돼. 그러니까 이 딸하고 아내죠. 그러니까 여기 할머니하고 이 고모가 소송을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머니하고 고모가 소송. 아버지는 참 안 하겠지. 아버지가 딸 가져갔다고 딸 줬다고 말이지 그걸 소송하겠어요.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 손녀랑 할머니, 친할머니 그리고 고모하고 소송이 붙는 게 이게 바로 유류분 소송이에요. 이 유류분 소송에서는 할아버지가 손녀한테 증여한 시점이 사망 전 1년이 넘어가면 사망 전 1년 사이에서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1년도 더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1년도 더 전에 이미 증여를 마쳐버리면 이 유류분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3자 사전 증여가 일어나면 이 1년이라는 기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유류분을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해도 유류분 반환 청구는 자기가 유류분권을 침해된 걸 안 날로부터 언제까지? 1년.
이 1년은 뭐라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1년까지의 한 증여만 유류분 대상이 된다. 이 1년은 뭐다? 내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날로부터 1년 동안 행사 안 하면 소멸한다라는 1년이에요. 그래서 유류분은 이 기간을 잘 봐야 됩니다. 어차피 상속은 뭐라 그랬죠? 제가 기간 싸움이다. 그래서 1년 유념하시라. 그런데 이게 또 세대 생략 증여는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냐? 이 제3자한테 가버렸죠, 이게. 제3자한테. 그죠? 상속인들한테 안 갔죠. 그러니까 이 사전증여 1년 유류분 재판에서도 쟁점이 크지만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또 재미난 쟁점이 있습니다. 뭐냐? 이게 제가 상속 그 개시날로부터 10년간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포함해서 상속 재산을 본다 그랬죠. 이건 제3자한테 간 거라서 5년까지만 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어쨌든 돌아가시기 전 5년 그 전에 이 증여만 해놓으면 요게 상속 재산에도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절세 전략으로도 좋죠. 그럼 결론은 뭐다? 5년 돌아가시기 5년도 전에 손녀한테 미리 해놓으면 상속세가 여기 포함 안 되니까 절세된다. 그리고 세대를 2번 거쳐서 상속세 한 번 내고 또 내는 것보다 30%로 한 번에 내려주니 요것도 조금 절세가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이즘에 세대 생략 증여를 하게 되면 뭔가 절세 방안으로서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걸 아들한테 때는 10년에 5천만 원 한 번 내려주고, 그죠? 10년에 5천만 원 또 한 번 내려주고 이런 게 있었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게 세대 생략 유류분 침해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괜찮고 그다음에 상속 재산에도 포함되지 않아서 괜찮다. 그래서 10년간 5천 이렇게 내려주는 그거는 뭐 이제 공제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10년에 5천 공제 한번 되고 그다음에 이 재산이 또 넘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했고 자, 여기까지 해서 줄일까요? 아니면은 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쟁점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가요. 그냥 이런 거 절차 없이 그냥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한테 와서 손녀한테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자기가 등기하고 안 하고 그냥 손녀한테 바로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전체 그런 거 없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세요? 여기는 상속세를 내야 되고요. 여기는 증여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상속 N 증여로 처리를 해버리면 안 돼요. 처음부터 유증으로 하든지 아니면 세대 생략 증여로 처리를 그 전에 하든지 해야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유증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상속이 됐는데 이거는 그냥 바로 상속이거든요. 상속이 됐는데 그냥 손녀한테 바로 그냥 아버지가 줘버렸어. 그러면 상속세 한번 증여세 한번 더블로 내야 된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상속 재산별로 계산을 잘 하면은 이게 뭔가 확실한 뭐랄까요, 절세 전략으로서 아주 괜찮다. 그래서 세대 생략 상속, 세대 생략 증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이게 절세 방안 중에서 상속 결격이라든지 이런 아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상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